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이제 크고 촛불이 막 커지고 대통령도 직접 지시를 하고 그러니까 몇 가지 검찰개혁과 관련된 입장을 발표했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내놓은 거는 아주 지엽적인 거예요. 본질이 아니고. 예컨대 특수부를 축소하겠다. 관용차를 반납하겠다. 그 검사장급들. 그 다음에 외부 기관에 파견된 사람들 불러들이겠다. 포털라인 이제 앞으로 없애겠다. 이런 것들은 아주 단편적인 하나하나들이지 검찰개혁의 본질은 아니죠. 공수처 설치가 오래전부터 20여 년 전부터 얘기가 되어든 것이 번번이 실패했다가 작년부터 여야 간에 논쟁이 되다가 금년 4월 달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사법개혁의 한 아이템으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공수처 설치안이 이제 포함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소위 검사 자신을 포함해서 고위공직자들, 청와대 공직자들, 고위공직자 포함해서 국회의원 포함해서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들 포함해서 이 사람들의 비리, 범죄에 대해서 검찰 조직이 아닌 별도의 수사처를 두어서 수사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 기소 편의주의 때문에 그동안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던 권력형 범죄들이 너무나 많고 검사 자신의 어떤 비리는 다 묻히고 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그런 안을 낸 건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번에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좀 분산되고 나눠지고 일부는 경찰에 하나는 공수처에 검찰 권력을 분산해서 이들 간에 또 이제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큰 정신은 그런 거죠. 큰 정신은 견제와 균형.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계속 검찰, 경찰이 지금 씨름을 해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최종 국회에서 입법 처리되기 전에 어쨌든 검찰의 입장을 더 반영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 그게 이제 핵심이고 본질이고 그 다음에 수사 관행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별건 수사, 먼지털이, 식수사, 기획수사 이런 등등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관행이기 때문에 조사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행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줄지 는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지시받고 곧바로 내는 거는 그거는 국민들이나 대통령이나 아니면 조국 장관이나 생각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아니죠. 본질은 놔두고 그냥 지역적인 몇 건에 대해서 이렇게 툭툭 발표하는 거는 국민들이 썩 그렇게 그 진정성에 대해서 동의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 그래서 이제 그런 발표 있어도 그 국민들의 촛불이 숙지질 않잖아요. 이번에 대통령이 지시를 했잖아요. 검찰개혁을 조속하게 연구해서 내라. 했더니 그 다음 날입니까? 뭐 곧바로 언론에 발표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한 거거든요. 대통령이 그렇게 업무 지시를 내렸는데 그 지시를 받은 하급자가 임명받은 자가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안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집행을 하든가 움직여야 되는 건데 대통령 지시 받고 자기 판단해서 언론에 발표했잖아요. 이건 대통령 아마 불쾌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몇 대목에서 검찰 권력이 아나무인이다. 아나무인이고 조국 장관은 물론이고 대통령까지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오해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이제
지난 주말이나 그 전 주말에 서초동에 그렇게 모인 것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다 작용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은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선출된 최종 권력이거든요. 선출된 권력. 그래서 선출직하고 임명직하고 다른 거예요. 선출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최종 권력이 대통령인데, 그리고 이제 윤석열 총장이든 다른 장관들은 다 임명해서 임명권자의 어떤 국정 철학, 정책 과제를 대통령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임명직을 통해서 이게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출된 권력의 의지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의지 안에서, 사실은. 그것에 동의하지 못하면 자기가 임명을 거부해야 되는 거고, 임명을 받고 난 뒤에도 대통령 최종 권력의 선출된 권력이죠. 그건 국민의 의지이기도 해요. 국민의 선택이기도 하고, 그것에 자기가 동의하지 못하면 중도에라도 사실은 계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제도적으로 경찰과 검찰과 그 다음에 공수처, 이런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이걸 다시 세팅할 것이냐라고 하는 국정과제,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의지거든요.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이걸 집행하는 집행기관이거든요. 조국 장관도 그런 거고, 윤석열 총장도 그런 거고, 경찰청장도 그런 거예요. 임명직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면서 국민들이 몇 군데에서는 대통령한테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정되지 않도록 수사를 막 하고 흘리고, 내정된 다음에는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되도록 그렇게 보이게끔 되어 있어.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 다음에 장관이 임명된 다음에도 어쨌든 궁극적인 검찰의 목적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조국을 낙마시킨다. 목표를 세워놓고 그냥 그걸 위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이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침해죠. 도전이죠. 그렇게 오해받을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도 곤혹스럽죠. 윤석열한테 나무라자니 꼭 살아있는 권력이 개입하는 것 같고,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곤혹스럽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나서서 국민들이 이제 저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까지 온 건데, 대통령은 불편하니까, 사실, 더 이상 개입하는 것은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마치 자기가, 자기 말을 뒤집는 것처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도 곤혹스러우니까, 애매하다기보다 뭐 그런 입장이죠. 수사 엄정히 하라.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그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기 전까지는 조국 장관은 조국 장관대로 검찰개혁 추진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국민이 생업에 종사하고 일상의 행복을 간섭받지 않고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의 제도를 만들고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회에다가 엄청난 월급도 주고 보좌관도 주고 뭐 다 주는 건데, 그래서 그 대의 기관에서 어쨌든 다양한 의견들이 여러 정당에서 수렴되고 토론되고 거기서 합의를 도출하고 그걸 통해서 사회 갈등이 이렇게 봉합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대의민주주의의 책임이고 역할이고 권한인 건데, 그렇게 맡기고 잘하면 그 다음 선거 때 심판하고 또 지지하고 하는 거고, 국민들은 그걸 지켜보면서 일상의 행복과 자기 생업에 종사하는 건데, 이게 국회가 마비되고 맨날 동물국회, 식물국회 번갈아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일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거든요. 선동하고, 거리로 나오락하고, 이게 장관 임명하는 거를 두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요,
장관 임명을 두고선 왜 당대표와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삭발을까지 해야 되는 사태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대통령 권한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대통령 권한이에요. 법으로 보면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명 못하게 돼 있지만 장관들은 청문회 보고서가 청문보고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끔 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야당이 동의하지 않고 여론조사했더니 국민들이 다수가 반 이상이 동의하지 않더라. 조국 장관에 대해서. 그럼 대통령이 고민하죠. 이걸 법적으로는 임명할 수 있지만 임명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대통령이 고민하죠. 만약에 검찰개혁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너무나 중요한 국정과제고 이 과제를 감당할 수 있는 장관 후보가 아무리 생각해도 조국 씨밖에 없다 그러면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단 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야당이 다 반대하면 거기서 오는 정치적 부담을 대통령이 지면 되는 거예요. 여당도 그걸 지죠. 여당도 그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고 당장 내년 4월 달에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데 국민이 다수가 반대하는데 대통령이 밀고 가면 내년 총선에 불리해지니까 여당은 여당대로 그 정치적 부담을 지면서 대통령한테 건의하겠죠. 이건 정치적으로 너무 힘들다. 내년 총선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 같다. 대통령이 할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임명 안 하시면 좋겠다. 이건 여당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럼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죠. 정치적 부담으로 오는 거죠.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불리해지죠. 정치적 부담을 그렇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은 국회 안에서 조국 씨가 왜 부적절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주장하고 그 여당 안에서 그 국회 안에서 토론하고 국민들이 그걸 보고 판단하게 하고 그래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국민들이 기억해뒀다가 다음에 선거할 때 심판하면 되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이게 민주주의에 살아있는 메커니즘인 건데 이걸 다 스톱시켜 놓고 무슨 장관 하나 임명하냐 마냐 가지고 이게 법에 할 수 없는 걸 하는 것도 아닌데 국회를 다 세워놓고 삭발하고 국회의원 줄줄이 삭발하고 누군 단식까지 하고 그 국민들 선동해 가지고 거리로 나오라 하고 생업 다 놔두고 이건 아닌 거죠.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